8번째 미분과 적분을 보겠습니다. 플로공부 전기수험서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에서 사용하는 수학만 따로 정리해서 옆에 15가지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전기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수학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오늘은 8번째 미분과 적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분과 적분은 사실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전기수험서, 전기기능사를 포함해서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에서 사용하는 수학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수학적인 계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전기에서 사용하는 수학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미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미분과 적분에 대한 내용도 전기 수험서에서 사용하는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의미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미분을 설명하기 전에 미분이 어떤 것인지 대략적인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여기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것의 표현이 있고요. 움직이는 변화의 표현이라고 해서 미분이라고 있습니다. 수학이 나타내는 표현 중에는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것을 표현하는 수학이 있고요. 움직이는 변화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것의 표현은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책상에 책이 놓여 있다든가 아니면 숲속에 나무들이 이렇게 정렬되어 있다든가 아니면은 바닥에 의자가 지금 6개가 있는데 의자가 나란히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것들은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제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을 수로 나타낼 때 대략 10권 정도 되는 책은 그냥 10이라는 단위로 표현하면 되고요. 여기 나무가 약 10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도 숫자 몇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의자는 지금 6개가 있는데 의자 6개 이렇게 표현하면 충분히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정된 상태의 것을 표현하는 수학으로는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것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와 반대로 수학도 움직이는 것에 대한 표현이 미분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원자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전자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전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 전하 2개가 가만히 놓여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작은 단위의 요소를 가만 놓고 봤을 때 이 전하 또는 원자, 전자는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분출하는 데 필요한 수학이 미분입니다. 또는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이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때 속도를 가지고서 이동하고 있는 어떤 물체를 표현하는 것도 미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은 이런 미분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에서 움직이는 것,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것, 간단히 얘기하면 시변계죠. 시변계와 관련된 것들은 모두 미분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분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dx분의 dy하고 델타 x분의 델타 y. 여기서 d하고 델타는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의미상으로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라운드가 들어간 이 미분 표시는 변수가 여러 개일 때 사용하는 미분 표시입니다. 반면에 위에 있는 델타나 d가 들어간 표현은 여러 변수를 사용할 때 쓰는 미분 표현은 아닙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미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서 3개를 동시에 쓸 수는 없으니까요. dx분의 dy 얘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분 공식들이 있습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이런 공식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긴 증명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들이에요. 전기에서는 미분법 기본 공식을 가지고 응용을 하면 되지 이러한 공식이 나오기까지의 증명 과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수학을 전공으로 하거나 수학으로 먹고 살아가시는 분들, 직업적으로 수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단적으로 제어공학에서 헤비사이드 공식이라는 게 나와요. 헤비사이드는 영국 출신의 전기공학자입니다. 공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고안한 어떤 방법을 제어공학에서 방법으로 배우는데 이 사람은 전기공학자이지 수학자는 아니다 보니까는 이 사람도 살아생전에 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교하지 못하는 비판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고안해낸 방법도 전기를 해석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인정받아서 오늘날 우리가 제어공학에서 헤비사이드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헤비사이드는 영국 출신의 전기공학자입니다. 그 사람도 살아생전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학을 정확하게 못한다는 비판을 늘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 정도니까 우리가 전기 수험서를 보면서 전기 산업 기사나 전기 기사 또는 전기 기능사를 공부하는 수준에서 혹은 전기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수학을 매우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범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전기에서 사용하는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분법 기본 공식을 보겠습니다. 기술 자격 시험 자격증과 관련해서 전기를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미분과 적분에 너무 함몰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만 숙지하셔도 전기 수험서에서 나오는 수학을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y는 x의 n승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변수 x에 대해서 함수 y를 미분하라는 뜻입니다. 함수 y의 내용이 얘죠. 그러면 이 y에다가 얘를 갖다 놔야죠. 갖다 놓고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n이 앞으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n에서 마이너스 1이 된 상태로 연산을 하면 그게 미분 연산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일반화된 공식이에요. 일반화된 공식만 보시고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만약에 y는 x의 5승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얘를 미분해야 돼요. 자, 미분하라는 기호가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x라는 변수에 대해서 y 함수를 미분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y의 내용이 얘죠. 그래서 x의 5승을 갖다 놓고 미분을 하면 요 일반화된 공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수 5가 앞으로 내려와요. 앞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내려왔던 5에서 빼기 1을 해요. 5에서 빼기 1을 합니다. 그러면 5x 4승이 되죠. 지금 이 상태가 이런 형태의 함수를 미분한 결과입니다. 미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함수 y는 c라는 게 있어요. 이 c는 상수를 의미합니다. 상수니까는 1, 5, 10, 100, 5000 이런 상수입니다. 그냥 숫자 상수입니다. 상수를 미분하면 0이에요. 상수를 미분하면 0이라는 것은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전기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y의 내용이 20이에요. 이 y 함수를 미분하려고 합니다. 미분의 대상이 20이죠. 20을 미분하면 0이 됩니다. 미분된 결과가 0입니다. 다음으로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 y는 a분의 b래요. 이거는 일반화된 내용이고요. 이 일반화된 미분 방법을 실제 적용해서 예시를 볼게요. y는 3x분의 5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dx분의 dy는 미분하라는 기호입니다. x라는 변수에 대해서 변수 x가 있죠? x라는 변수에 대해서 y 함수를 미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y 함수의 내용이 3x분의 5죠?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일로 가지고 왔습니다. 미분을 하면 위에 있는 공식이 적용이 돼서 이렇게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분모에 있는 게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분자에 있는 거 미분 곱하기 분모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고 빼기 분자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고 분모에 있는 거 미분하고 여기 점 찍은 거 있죠? 이거 프라임이라고 있는데 이 프라임도 미분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미분 기호를 이렇게 쓰는 건요. 독일 수학자 라이프니츠 방식이고요. 이렇게 프라임으로 점 찍는 거 이거는 뉴턴 방식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뉴턴 방식으로 미분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기에서는 거의 대부분 라이프니츠 방식, 그러니까 이 방식 방금 전에 제가 미분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이 기호로 미분을 표현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가끔은 뉴턴식으로 미분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5를 미분하면 이거 상수죠? 상수 미분하면 0이 되죠? 0하고 뭘 곱해봐야 0이 되니까 이 부분은 그냥 없어지겠죠? 0이 됩니다. 그래서 0으로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 빼기 있죠? 5하고 미분해야 될 게 3x예요. 3x를 미분하면 그냥 3이 됩니다. 3x를 미분하면 3이 됩니다. 요거에 적용이 돼서 미분을 보시면 얘가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 곱하기 3이 돼서 15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분된 연산 결과를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3x 제곱
분의 마이너스 15 이런 미분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가 미분이 된 겁니다. 미분은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볼게요. 이건 조금 어려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y라는 어떤 함수의 내용이 x제곱 플러스 7 분의 3x 빼기 5예요. 이것도 분수꼴로 되어 있어요. 분수꼴로 되어 있는 미분을 할 때는 이러한 이 일반화된 공식을 사용해서 적용해서 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분하라는 기호가 있고요. y 함수의 내용이 얘죠? 얘가 그대로 왔습니다. 그러면 일반화된 공식을 적용하면 분모에 있는 모양 그대로 제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 미분하고 곱하기 분모에 있는 거 그대로 빼기 분자 있는 거 그대로 곱하기 분모에 있는 거 미분. 지금 이렇게 된 게 이 일반화된 식을 적용해서 전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3x 빼기 5예요. 5는 0이죠? 미분하면 0이에요. 얘는 0이 되고 3x 미분하면 3이 됩니다. 그래서 얘 전체는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이 왔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오면 되죠? 빼기도 그대로 오고요. 3x-5 얘도 그대로 옵니다. 그리고 얘는 미분하라는 표시가 있으니까 x의 제곱 플러스 7 x의 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됩니다. 그리고 7은 상수니까 0이 되고요. 그래서 2x만 뒤에 오게 됐습니다. 분모에 있는 모양은 그대로 따라왔고요. 요걸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3x제곱 플러스 37이 21 그게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고요. 요것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2x를 곱하면 되죠? 6x제곱 빼기 10x가 되겠네요. 그 모양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요걸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요. 위치만 이동시킨 거예요. x제곱 똑같고 그리고 상수 있는 부분과 x 1승 이렇게 있으니까 한 번 더 정리해주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이 모양을 한 번 더 정리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 나누기 분모 이런 모양으로 미분 결과가 정리가 됩니다. 지금 분수 모양으로 미분할 일은 제어공학에서 뒷부분에 한 문제 정도가 있어요. 전기, 산업기사, 전기기사 전체 과목 중에서 분수 미분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고 제어공학 뒷부분 보실 때 그때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는 a 곱하기 b라는 이런 함수일 때 미분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미분하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모르는 두 개의 변수가 곱해져 있을 땐 이렇게 미분 연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일반화된 공식을 적용해서 예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모양을 외우시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분수로 되어 있는 미분 공식에서 분자에서 가운데 부호만 바뀐 거예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외우기가 쉽습니다. 두 개의 변수에 대한 곱하기 미분하고 두 개의 변수에 대한 분모 미분은 형태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우기가 쉽습니다. 자, 미분하라는 기호 있고요. 앞에 있는 거 미분, 뒤에 있는 거 놔두고 플러스 앞에 있는 거 놔두고 뒤에 있는 거 미분. 얘를 미분하면 얘 미분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5가 내려가서 곱하기 2를 하니까 5 곱하기 2x 5가 내려갔으니까 5에서 1을 빼줍니다. 그래서 5에서 1을 뺐으니까 4승 y 곱해주고요. 플러스 그대로 오고 뒤에 있는 2x 5승 그대로 오고요. 뒤에 있는 y 미분한 거는 1이 됩니다. 1차 변수를 미분한 건 1이 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없습니다. 요거를 연산해주면 미분이 되는 겁니다. 10x 4승 곱하기 y 플러스 2x의 5승 그게 지금 여기 있네요. 이렇게 미분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미분입니다. 지금은 미분법 기본 공식을 봤고요. 다음은 기본 공식에서 조금 더 나아간 다른 미분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삼각함수의 미분 공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수로그의 미분 공식을 보겠습니다. 제가 전기에서 사용하는 미분 공식만 따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거 말고도 미분할 수 있는 공식은 많아요. 우리는 수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기에서 필요한 수학만을 따로 정리해서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미분 기본 공식하고 2번 삼각함수 미분 공식, 3번 지수로그 미분 공식.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히 미분 공식은 숙지하시고 미분과 관련된 것들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2번 삼각함수의 미분 공식을 보겠습니다. y라는 함수가 있는데 sin 세타예요. 변수가 세타입니다. 이랬을 때 미분은 어떻게 하느냐? d 세타분의 dy, 그러니까 세타라는 변수에 대해서 y 함수를 미분하라 하고 미분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수학에서는 보통 변수를 x로 놓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일부러 x로 놓지 않고 세타로 놨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에서 sin x로 쓰는 경우는 없어요. 다 sin 세타로 씁니다. 그래서 저도 내용을 일치시키려고 sin x나 y가 아니라 sin 세타로 놨습니다. 그래서 세타라는 변수에 대해서 y 함수를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를 미분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가 된다.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된다. 탄젠트 세타를 미분하면 코시컨트 제곱 세타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참고로 탄젠트 세타를 미분할 일은 없습니다. 제가 삼각함수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다 보니까는 맞추기 위해서 탄젠트 세타도 갖고 오긴 했지만 사실상 탄젠트 세타를 미분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주로 미분과 관련해서 쓰는 거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가 된다.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만 숙지하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수학적으로 삼각함수와 관련해서 역삼각함수도 있습니다. 역삼각함수는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이렇게 있지만 미분과 관련해서 전기에서 역삼각함수는 안 써요. 이런 표현은 전기, 산업, 기사, 필기, 실기 어디에서도 못 보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삼각함수 미분 공식의 전부입니다. 사실상 이 두 개만 외우시면 되는 거죠. 사인하고 코사인만 외우시면 되는 거죠. 다음 지수로그의 미분 공식을 보겠습니다. 지수로그의 미분 공식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전기에서 사용하는 미분 요소들만 추려왔습니다. 먼저 y는 오일러수 2의 x승일 경우에 이것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가? 변수 x에 대해서 y라는 함수를 미분하라 하고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y의 내용이 오일러수 2의 x죠? 결과는 오일러수 2의 x승. 모양이 똑같습니다. 운이 좋게도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외우시기 편할 겁니다. 다음, y는 lnx, 자연로그죠? 로그의 밑이 오일러수 2인 거, 그게 lnx, 그게 자연로그고 자연로그는 ln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연로그 ln 변수 x로 되어 있는 것을 미분하면 결과는 x분의 1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y라는 함수는 a라는 수의 x승이에요. 이런 형태일 때 이것을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a의 x승이 그대로 오고 뒤에 ln a가 더 붙게 됩니다. 다음으로 x분의 1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x분의 1을 이제 말하지 않아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x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내용이 y는 로그 밑이 a고 진수가 x인 것이에요. 이것을 미분하면 x ln a분의 1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는 y는 루트 x예요. 루트 x를 미분하면 2 루트 x분의 1이 됩니다.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지수로그 미분 공식에서 제가 6개를 갖고 왔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책의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필요한 것은 첫 번째에 있는 거 하고요. 두 번째에 있는 거 하고요. 조금 더 보태면 지금 네 번째에 있는 요거 x분의 1 이 정도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나머지 세 번째,
5번째, 6번째도 사실상 안 씁니다. 제가 수학에 있는 내용 중에서 조금 넉넉하게 갖고 오다 보니까 같이 소개는 했지만 여기서도 다 쓰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미분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 3가지 미분하는 모양 있죠? 요거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상 이 2개는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dx분의 dy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볼게요. dx분의 dp면 x라는 변수에 대해서 p라는 함수를 미분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p의 내용이 이겁니다. 2x 세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4z. 자, 이것을 미분해 볼게요.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 변수가 x, y, z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지금 미분하라고 제시한 것은 x라는 미분에 대해서 p라는 함수를 미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x에 대해서만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x는 얘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얘네는 안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만 미분하시면 됩니다. 얘 미분하면 지수에 있는 게 앞으로 넘어와서 3 곱하기 2가 되고요. 여기 써놨습니다. 3 곱하기 2. 그리고 x의 3승인데 3에서 하나가 내려갔으니까 빼기 1을 해주시면 돼요. 3에서 1을 빼면 2죠? 그래서 x의 2승. 미분 결과는 6x의 2승입니다. 이런 미분에 대한 미분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x라는 변수에 대해서 y라는 함수를 미분하래요. y의 내용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미분하라는 표시죠. 함수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x의 세제곱을 미분하면 3이 앞으로 내려오니까 3 곱하기 2가 되고요. x의 세제곱에서 3 빼기 1을 하면 2가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3 x의 제곱을 정리를 하면 6x의 제곱이 됩니다. 위에서 미분한 결과나 아래에서 미분한 결과나 똑같아요. 차이를 잘 보시면 이런 미분 기호를 사용해서 미분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변수만 미분한다는 의미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제 같은 경우 변수가 3개가 등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변수 하나만 미분하면 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제시된 함수의 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변수를 미분을 했더니 위에하고 똑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반면 d나 델타를 쓸 때와 다르게 라운드 기호를 쓰게 되면요. 변수 여러 개를 미분할 때 사용하는 미분 기호입니다. 예를 들면요. 전기자기학 1장이 벡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벡터에 대한 내용에서 뒷부분에 가면은 발상과 회전과 관련된 공식이 나와요. 그 공식에 등장하는 미분이 라운드를 사용하는 미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i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j 플러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 k 미분하라는 명령이 x, y, z 모두 다 등장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변수를 함께 미분하게 될 때는 델타나 d가 아니라 이렇게 라운드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회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수가 여러 개 존재하는 어떤 벡터를 미분해야 되다 보니까 그 여러 개의 변수를 동시에 미분할 수 있는 기호로 라운드를 사용해서 x, y, z를 모두 미분하게 됩니다. 미분과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회로이론 첫 부분에 나오는 미분이라든가 전기자기학에 나오는 미분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적분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실 적분은 미분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걸 그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하면 적분을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적분하는 방법과 관련해서요. 크게 몇 가지 종류를 제가 분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전기에서 사용하는 적분의 형태입니다. 수학적으로 적분의 종류는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전기에서 사용하는 형태만 추리면 제가 여기에 정리한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기 수험서에서 사용하는 적분 중에서 적분 형태에 따른 의미만 제가 설명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하는 형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적분 기호에 있어서 요거를 부르는 이름은 그냥 적분 기호라고 하셔도 되고요. 인테그럴이라고도 부릅니다. 인테그럴 dx,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dx, 인테그럴 dx, 선적분, 면적분, 최적적분 이렇게 부르는데 먼저 이 박스친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적분 기호는요. 미분됐던 것에 대해서 전체를 다시 합한다는 뜻입니다. 전체를 다시 합합니다. 옆에 있는 걸 보면 얘는 어떤 특정 구간만 미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둘레에 대해서만 미분할 수도 있고요. 면적으로만 적분할 수도 있고요. 최적으로도 적분할 수 있는데 지금 첫 번째에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미분됐던 거에 대해서 전체를 다시 합한다는, 적분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교류파형에서 보면요. 구형파가 지금 그려져 있는데 이 구형파가 그리는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런 파형이 있을 때 이 보이는 그림상에서 전체를 다시 합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적분 기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전체 구간 중 특정 구간만 선별적으로 적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선별적으로 적분한다는 얘기는 자, 구체적으로 이 A하고 B에다가 구체적인 적분해야 할 구간을 넣어볼게요. 0에서 2파이. 이 교류 파형에서 0에서 2파이면 여기가 0이고요. 0,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니까 2파이면 여기까지네요. 그러면 이 구형파가 그리는 이 부분만 적분하고자 할 때 이런 적분 형태를 사용해서 적분한다는 겁니다. 표시를 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인테그럴 해서 0에서 2파이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적분을 할 때는 이런 형태의 적분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몇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길이에 대한 어떤 그림이 있고요. 단위 최적에 대한 어떤 그림이 있고요. 전체 최적에 대한 어떤 그림이 있어요. 자, 여기서 먼저 이런 적분 기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적분 기호는 선, 면, 최적의 어떤 형태가 있을 때 선, 둘레, 길이 단위로 보면 미터만을 적분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선적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석이 있습니다. 이 자석에서는 자기장이 나오고 자기장은 회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N극에서 자기장이 나와서 S극으로 자기장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선 형태로 자기장이 나왔다가 들어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어떤 특정 자기장 선의 크기만을 계산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선적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적분 형태의 모양을 사용해서 적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지금 여기 있는 인테그럴에다가 동그라미 치거나 아니면 인테그럴에다가 선을 의미하는 라인, L을 써서 표현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면적분을 볼게요. 이건 면적분 한다는 뜻입니다. 면적 적분을 얘기합니다. 선, 면, 최적의 어떤 형태가 있을 때 면적, 단위를 미터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면적만 적분한다. 이게 면적분의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입니다. 단위 최적의 어떤 공간이 있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면적이 뚜렷하게 나오죠. 이랬을 경우 이 특정 면적만을 계산하고 싶을 때 그때 면적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었던 선적분하고 지금 다루고 있는 면적 적분이 구분이 되죠. 길이 같은 경우에는 폐회로를 그리는 여러 라인이 있을 때 그 둘레만을 적분하고 싶다. 그랬을 땐 선적분을 하고요. 어떤 최적이 있을 때 그 최적의 면적만을 적분하고 싶다. 그랬을 땐 면적분, 이런 형태의 적분 기호를 사용합니다. 요 아래에 있는 그 단위 최적은 아니지만 어떤 최적을 가진 물질인데 이 최적에 대해서도 내부의 어떤 특정 면적만을 적분할 수 있겠죠? 네, 그랬을 경우에는 면적분 기호, 얘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최적적분을 보겠습니다. 최적적분은 선, 면, 최적의 어떤 형태가 있을 때 최적, 단위로는 미터 세제곱이죠? 최적으로만 적분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때는 이런 형태의 적분 기호를 사용합니다. 지금 단위 최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전체 최적을 구할 때 이 기호를 사용하고요. 아래에 있는 전체 최적이라고 해서 어떤 입체적인 형태의 물체가 있는데 이것의 전체 최적을 구할 때도 최적 적분 기호를 사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적분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전체 적분, 구간 적분, 선 적분, 면 적분, 최적 적분, 이 적분별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 형태를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먼저 최적 적분. 여기서 사용하는 적분은 앞에서 다뤘던 미분 공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하라고 미분 공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제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인테그럴 6x 제곱의 dx라는 적분이 있습니다. 얘를 적분하려면요, 적분되기 전 상태로 되돌려야 됩니다. 어떤 값을 잘게 나누어서 미분이 된 거라면은 그 잘게 나누기 이전 상태, 미분되기 이전의 전체 모양 상태로 되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적분은 어떤 값을 미분한 미분 결과가 있다면은 그 미분된 결과를 역으로 가지고 가는 게 적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되겠죠? 6x의 제곱이 어떤 값이 미분된 거예요. 그러면 이 6이라는 부분이 뭐하고 곱해져서 6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미분되기 전에는 어떤 값에서 빼기 1이 된 것이 2가 됐을 거예요. 미분 공식은 지수에서 빼기 1이 되게 돼 있으니까 역으로 하면 플러스 1을 해야겠죠? 그래서 2 플러스 1이었을 테고 2 플러스 1은 3이죠. 그러면 3이 내려가서 6이 됐다는 걸 의미하니까 미분되기 전에 이 x 앞에는 2라는 개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2x의 3승 적어놨죠? 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에서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적분 결과에 아무것도 없다면은 사실 그 이전에 어떤 상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상수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때문에 상수를 의미하는 플러스 c를 해주는 것이 적분할 때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적분 몇 개가 있는데 할 때마다 다 끝에 플러스 c가 붙게 될 겁니다. 인테그럴 dx, 이건 아무것도 없는데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사실 어떤 값을 미분해갖고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는 1이 생략이 돼 있는 거죠. 1이 생략이 돼 있다는 건 1도 상수니까는 상수 1이 남아있다는 건 그 이전에 어떤 1차 변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변수는 dx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니까 dx, x라는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변수가 x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c를 해주면 이 적분에 대한 연산 결과가 됩니다. 적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인테그럴 sin 세타 dx를 볼게요. 얘는 어떤 값을 미분했더니 사인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미분해서 사인 돼 있는 것을 알면 되죠. 앞에 있습니다. 사인 되는 것은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미분되기 전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더 붙어서 사인 세타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c,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얘는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가 된 겁니다. 플러스 c를 해주고요. 코사인 세타 dx를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는 건요, 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가 돼요. 인테그럴 코사인 세타 dx를 미분하면 사인 세타 플러스 c가 되는 겁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인테그럴 2의 x승 dx,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일러수 2의 x승은요, 모양이 미분된 결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적분했을 경우에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오일러수 2의 x승 플러스 c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런 경우 인테그럴 오일러수 2의 t 플러스 2승 dt, 이런 경우에는요, 어떤 수의 지수가 더해질 수 있는 건요, 사실 똑같은 지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일러수 2여서 그런데 다른 수라고 하면은 지수가 서로 더해질 수 있는 경우에는 밑이 똑같고 곱하기일 때 지수끼리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썼을 때 오일러수 2의 어떤 변수승은 그 형태가 미분된 후나 미분되기 전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적분한 결과를 이렇게 똑같이 써주면 되고요. 남는 거는
오일러수 2의 2승. 오일러수 2의 t승하고 오일러수 2의 2승은 달라요. 얘는 변수가 포함된 값이고요. 얘는 지금 변수가 없고 오일러수 2에 자연수 2가 있어요. 지수 자리에 자연수 2가 있습니다. 얘를 계산기를 누르면 어떤 특정 상수값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변수가 아니에요. 변수가 없기도 하고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dt, 지금 적분을 하는 내용이 t라는 변수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적용될 수 있는 변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밖으로 나옵니다. 적분기호 밖으로 나오면 그냥 오일러수 2의 2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테그럴 y분의 1 dy,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미분에 있었던 이 공식을 거꾸로만 적용한 게 지금 이 모양입니다. 변수를 제가 x에서 y로 바꿨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구간적분을 보겠습니다. 구간적분은 어떻게 하는지 2권의 회로이론 과목이 있고요. 회로이론에서 2장 전기기본법칙과 직류회로 15쪽을 보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구간적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모양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구간적분은 적분하는 구간이 명시가 돼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뭐에 대해서 적분을 해라. 자, 여기 구간적분이 적용이 돼서 표현된 게 있습니다. 지금 구간적분 0에서 2까지 적분을 하래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3000하고 괄호 열고 가로 닫고 곱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 안에 더하기 연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로 나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3002t하고 3003t 제곱 두 개로 나눠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dt에 대해서 적분을 하라고 하는데 3000은 해당되는 변수가 없죠? 2t를 적분하면 t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3000이 곱해주고요. 구간적분은 전체 박스를 친 다음에 0에서 2를 써줍니다. 앞에 0에서 2라고 구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뒤에 연산 하나 더 있죠. 3000에 3t 제곱을 적분하면 t 세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박스를 치고 0에서 2 구간을 써줍니다. 그러면은 적분은 일단 된 거예요. 적분은 됐고 구간 연산만 해주면 됩니다. 두 개가 다 0에서 2까지 구간이 있어요. 구간 연산은요, 변수 자리에다가 위에 있는 박스 밖에 위에 있는 거 빼기 아래에 있는 걸 해주시면 돼요.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구간 연산 예를 보면요, 3000에 이 변수 자리에다가 박스 위에 있던 걸 써주고요. 빼기 똑같이 쓴 다음에 이 변수 t 자리에다가 아래에 있는 이 0을 적어주면 돼요. 그래 놓고 연산을 하면 구간 연산이 되는 겁니다.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t 세제곱이죠. 그러면 이 t를 한 번은 2를 써주고 한 번은 0을 써주고 두 개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3000에 2 3승 그리고 빼기 3000에 0 3승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0이 있으니까 얘는 없어지겠죠? 얘도 없어지겠죠? 남는 건 얘하고 얘만 남게 됩니다. 정리하면 2의 2승은 4죠. 3000 곱하기 4가 됐고요. 2의 3승은 8입니다. 3000 곱하기 8이 됐습니다. 3, 4, 12죠. 3, 8, 24. 그래서 12000 플러스 24000 합치면 36000이 됩니다. 구간적분 기호를 사용해서 적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적분이 전개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적분을 볼게요. 선적분은 어떻게 하는지 그 형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어진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전기자기학 과목 1장 36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전이 공식이라고 해서 어떤 공식이 있는데요. 이게 뭔지 아직은 잘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선적분하는 형태라는 거예요. 전기의 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EP의 내용이 주어져 있어요. 전기의 색이 EP는 4파이 입실로 R 제곱분의 Q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EP 자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적분의 내용이 이 R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분 기호 안에 있는 수식 중에서 R과 관련된 것만 적분을 하면 됩니다. R은 지금 R 제곱분의 1이에요, 지금.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쭉 오다 보면은 적분에 해당하는 R이 아닌 거는 적분 기호 밖으로 빼냈어요. R과 상관되지 않는 건 밖으로 빼냈고요. R과 관련된 것들만 이렇게 추려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란색 박스 친 것만 적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선적분인 거죠. 그리고 이 선적분 같은 경우에는 구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간 적분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풀이를 했어요.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지금 R 제곱분의 1을 다시 정리하면 R의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지수 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적분을 하려면 미분되기 전 상태로 보내면 되죠. 미분되기 전 상태로 가려면 어떤 값에서 빼기 1을 했더니 마이너스 2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떤 값에서 마이너스 1을 해야지 마이너스 2가 되느냐? 마이너스 1이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기호가 없죠? 마이너스 1이 미분될 때는 앞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내려왔더니 플러스 기호라는 거는 미분되기 전에 마이너스 기호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마이너스 1승은 마이너스 R분의 1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분은 이미 됐고요. 구간 연산만 하면 돼요. 구간 연산은 R부터 무한대까지래요. 여기 있었던 구간이 그대로 온 겁니다. 여기 있었던 구간이 이쪽으로 그대로 온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연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썼어요. 변수 R 자리에 한 번은 무한대 값을 넣고 한 번은 R 값을 넣은 다음에 빼주면 돼요. 그렇게 연산된 게 지금 이 모양입니다. 지금 R 자리에다가 무한대를 넣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이 되고요. 빼기 이 R 자리에다가 구간 R을 넣으면 마이너스 R분의 1이 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은 어떤 값을 플러스 무한대로 나누던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오던 0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연산 결과는 0으로 써주고요. 나머지 얘를 여기다 써주면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R분의 1이 됩니다. 지금 이 연산 결과가 R분의 1이에요. 그래서 4파이 입실론 분의 Q 여기다가 R분의 1을 곱한 게 지금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이 정도 설명을 하고 선적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면적분을 볼게요. 면적분은 어떤 적분하려고 하는 대상의 면적만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면적에 대한 적분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구의 형태로 된 채적이 있고요. 어떤 입체 공간, 사각형으로 된 입체 공간이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부피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면적만 따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의 겉면적만 구할 수 있고요. 또 이 사각형 입체 모양에서 겉의 겉면적만 따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적분 기호를 사용해서 면적과 관련된 내용만 적분 안에 넣으면 그게 면적분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원의 길이는 2파이 r 미터가 되고요.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입니다. 지금 여기 원은 없어요. 이건 지금 구 형태죠. 이건 구 형태고 지금 구의 면적은 딱 이거죠. 지금 구의 면적 이 말이 지금 얘입니다. 여기서 구의 면적은 겉넓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의 겉넓이. 구의 겉넓이는 수학 공식으로 4파이 r 제곱입니다. 미터 제곱. 4파이 r 제곱이 들어가서 적분 연산을 하면 그게 면적 적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 적분은 이런 형태의 적분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적 적분을 보겠습니다. 최적 적분은 지금 보이는 이 구 형태의 최적, 다른 말로는 부피를 그대로 구하는 거고요. 아래 보이는 사각형으로 된 부피를 그대로 다 구하는 겁니다. 구의 최적은 여기도 있지만 구의 최적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미터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구의 최적 이 식이 들어가서 적분 연산을 하면 그게 최적 적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분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형태에 따른 적분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적분 기호가 어떤 적분을 하라는 건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내용입니다. 제가 준비한 미분과 적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미분과 적분과 관련해서 전기수험서,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비율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